주백에 관하여 플라톤이 그랬죠. 뒤에 나오는데 그 18세부터 음주가 가능하고 40세부터 치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18세 이후는 음주는 나지만 치하도록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40세 그런 얘기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작은 세상은 잡다함과 상이함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상이한 게 선악이 상이하다는 게 있을 거고 잡다하다는 것은 선도 여러 개의 선, 여러 종류의 선, 악도 여러 선, 여러 종류의 선이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이게 이제 수도주의자들이 악덕을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악덕이라는 점에서 매한 가지고 그래서 이게 스토아주의적 악덕을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나 악덕인 것은 다 같아도 다 같은 것의 악덕은 아니다. 그 밑에 보면은 신승모독이 내 집 텃밭에서 양배추 한 포기를 도둑질한 것보다 더 나쁠 것이 없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다.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악에도 천차만별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중간에 소크라테스는 지혜의 주요 기능이 선한 일들과 악한 일들을 식별하는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기껏 잘해봤자 악덕이 섞였기 말은 우리는 지식의 주요 기능 역시 악덕들을 분별하는 데 있다. 그런데 주백이죠. 주백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주백을 자기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어쨌든 다른 것보다 조금 낫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 보면 또 다른 뭐냐면 지금 여기서는 보면은 거칠고 동물적인 악덕인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고상한 측면을 지닌 악덕들이 있는데 그런데 주백만은 순전히 육체적이고 세속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랑스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첫 줄에 보면 다음 페이지에 오늘날 존재하는 나라들 중 가장 조야한 나라 이게 독일을 얘기하고 그것을 장려하는 유일한 나라인 것이다. 다른 악덕은 판단력을 변질시키지만 주백은 그것을 뒤엎고 몸을 녹초로 만든다. 주백에 대해서는 나쁘게 얘기했고 이렇게 술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뒤에 얘기를 하고 있죠. 중간에 보면 인간의 가장 나쁜 상태는 자기 인식과 자기 통제력을 잃었을 때다. 그러니까 이 주백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기 인식과 통제를 잃게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몇째 줄 밑에 보면은 가장 내밀한 비밀까지 틀어놓게 만든다고 말들 하는 것이다. 술을 먹으면 비밀을 틀어놓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계속해서 몇 개 나오고 있고요. 27쪽에 보면은 심하게 취할 수 있는 그런 경우 앞에서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27쪽의 네 번째 줄 밑에서 고대가 이 악덕을 그다지 비난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여러 철학자들이 글조차 이 문제는 아주 물렁하게 언급하며 심지어 수도학파 중에도 영혼을 이완시키기 위해 때때로 실컷 마시고 취하기를 마다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이들이 있다. 옛날부터 술은 그런 오늘날도 마찬가지 술 내기하고 뭐 내가 술이 세다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28쪽 보면은 기루스 왕이 형인 아르타크세르크세스보다 자기가 낫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술을 훨씬 잘 마신다는 걸 내세웠다는 거죠. 술 마시기 시합이 성행했다는 얘기고 페르시아인들은 술을 마신 뒤에야 주요 업무를 결정했다고 써있다는 그만큼 술에 대해서 좋게 평가했던 것 같고 이 악덕을 치료하는 것은 내 이성보다 내 취향과 체질이다. 이 사람은 술을 별로 안 좋아하는가 봐요. 그런데 나는 고대인들의 여기에 지닌 근위에 쉽게 나의 신뢰를 바칠 뿐 아니라 이 악덕이 매우 용렬하고 어리석기는 하지만 공적인 사회에 더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여타 대부분의 악덕들보다는 악의는 악의도 덜하고 해도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면은 쾌락을 얻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이 악득이 우리 양심이 요구하는 대가는 다른 악득들보다 적다는 거죠. 게다가 까다로운 준비도 요구하지 않고 구하기도 어렵지 않다. 술이 구하기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여기 어떤 사람이 그 인생의 남은 세 가지 즐거움 중에 음주를 꽂았다는 얘기인데 나머지 두 가지인가 뭔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표현은 30쪽에 보면은 7번째, 8번째 중에 술을 계속 마셨는데 그런 우리는 날마다 이 욕망을 줄이고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나아지고 있는 것일까? 분명히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조상들보다 훨씬 더 많이 색을 탐하기 때문인 것이다. 식욕과 색욕 활동은 서로 견제한다고 해서 옛날에 우리 그 대학 다닐 때 뭐 식욕과 색욕은 서로 반비례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색욕은 우리의 위장을 약하게 하는 한편 소식은 사랑 노조를 할 때 우리를 더 은근하고 섬세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32쪽이고 밑에 세 번째 줄에 플라톤은 18살 되기 이전에는 술 마시는 것을 금하고 40살 이전에는 취하는 것을 금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좀 좋은 점 얘기하고 있어요. 회식 자리에서 인간에게 쾌활성을 부여하고 노년의 청춘을 돌려주며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법률에서는 그런 음주 모임들을 물론 뭐 우두머리가 있다면 무리를 견제하고 통제할 우두머리가 있다면 유익한 것으로 본다. 직이란 각자의 성격을 시험해 볼 확실하고 훌륭한 기회에 맨정신은 음두들을 못 내는 춤과 음악을 즐길 용기 그 다음에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고 봤다 이런 얘기죠. 물론 뭐 카르타고인들은 그 음주에 대한 제약들 있죠. 전쟁에 나갈 때는 지참하지 말고 모든 사법관과 판관은 금주할 것. 낮은 다른 일을 봐야 하는 낮에는 금주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음주를 허비하지 말 것. 낮 시간은 그런 아이를 만들기로 한 밤에도 마시지 말 것. 실제 1차 대전에 와인을 전쟁터에 군수물자로 가져갈 때 하루에 1인당 500ml인가? 병사 한 사람당 상당히 많은 양의 그 와인을 준비해 갔대요. 그렇지. 500이면 진짜 많다. 약한 사람이 참. 그 다음에 그 33쪽에 보면 그런데도 hen자의 영혼이 술의 힘에 질 수 있는 자가 묻는 것은 진부하고 웃기는 질문이다. 쉽게 이거 뭐 넘어간다는 얘기죠. 게다가 그 34쪽의 네 번째 줄에 게다가 고든과 병원의 항상성까지 결합되어야 마지막 완성의 경지에 이른다. 수천 가지 사건이 그 영혼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마당에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 저 위대한 신 루크레티우스는 철학도 하고 자제도 했지만 보라 체험제 한 잔에 바로 정신이 나가버렸다. 혹자는 가벼운 부상 때문에 분별력을 잃었다.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결국엔 인간이다. 이보다 더 쇠약하고 가련하고 허망한 무엇이 있는가? 지혜는 우리 본능의 조건들을 이길 수 없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자기는 이성에게 그것의 필멸성과 이성의 필멸성과 우리 인간 취약성을 가르치려고 이성도 수도화적인 특성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이같이 소소한 증거들을 남겨 자기의 근위를 보존하기를 원한 것이다. (35쪽에) 보면은
중간의 아랫부분 고작해야 부여받은 기질들을 억제하고 절제할 뿐 그것들을 없앨 힘은 그에게 없다. 인간 행동에 대해 겉으로 완벽하고 탁월한 판관인 우리 플루타르코스도 브루투스와 돌카투스가 자기 자식들을 죽이는 것을 보고 덕성이 거기까지 이르게 했을까? 오히려 이 인물들이 다른 정념에 동료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에 빠진다. 도르카투스는 모르겠는데 이 브루투스는 아마 그 공화주의자 브루투스가 아들이 그 왕정 복고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아들을 죽이게 되는 그인 것 같아요. 그 7대 왕 그 타르키니우스의 그 복고를 위해서 아들이 아마 거기에 막 가담했던 것 같아요. 아들을 죽이게 되는 것 같은데. 37쪽에 보면 확실히 아무리 거룩한 그 실망정 이들의 영혼에 어떤 변질, 어떤 광란이 일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안티스토네스의 검언인, 안티스토네스의 검언인 쾌락을 탐하느니 차라리 미치광이가 되리라. 같은 스토아적인 경구를 접할 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쾌락보다 고통에 찔리는 것이 더 좋다는 섹스티우스의 말을 들을 때 등등 이런 예가 있을 때 누군들 그것이 제 집 밖으로 튕겨나온 용명의 분출이라고 생각지 않을 것인가. 이게 주백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일반 이성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에도 한 번 더 보면은 에피크로스가 통풍을 간지럼처럼 여기고 휴식과 건강을 거부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병에 도전하며 가벼운 고통은 경멸하며 하여 그런 따위와는 싸우고 투쟁하는 것조차 없이 여기면서 자기의 걸맞은 강력하고 위대한 고통을 받을 때 이런 데죠. 이게 이제 용명의 분출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영혼이 제 집을 떠나 고향되어 제가를 악물고 제 주인을 홀려 아주 멀리까지 내끌어 데려가는 것이지라. 밑에 보면은 시적 열정, 시적 광기라고 부른다. 근데 이제 시적으로 광기가 되면은 굉장히 그 평상시에 나오지 않았던 그런 시가 나온다든지 그런 애를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침착한 인간은 시의 문을 두드려봤자 소용없다고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도 탁월한 인간치고 약간의 광기가 없는 자는 없다고 한다. 우리 모두의 판단력과 이성을 우리 고유의 판단력과 이성을 뛰어넘는 모든 일광은 그것이 아무리 상찬할 만한 것일지언정 광기라 불러 마땅하다. 이게 뭐 추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혜란 우리 영혼을 흐트러짐 없이 관리하는 것이요 철도 있고 조화롭게 이끌어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플라톤도 이렇게 논증한다. 예언하는 능력은 우리를 초월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성으로 통일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예언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 밖에 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다.